한 통의 편지가 40년간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박정숙 씨의 실화입니다. 올해 66살인 정숙 씨는 평생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책향기 서점. 30년째 이곳을 지켜온 정숙 씨에게 어느 평범한 겨울날 운명처럼 찾아온 발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15년이 지나서야 찾아낸 편지 한 통. 그 안에 담긴 글귀는 정숙 씨가 지금까지 품어온 모든 원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너무 엄했구나.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왜 그리 못했을까? 편지 속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정숙 씨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분노가 눈물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품고 계셨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박정숙 씨는 1958년생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세대입니다. 아버지 박철수 씨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자녀를 키워내신 분이었습니다. 성격이 엄격하고 말수가 적어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막내딸인 정숙에게는 더욱 엄하셨습니다. 여자가 책만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아버지는 책을 좋아하는 정숙을 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정숙이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쓸데없는 공부 말고 실용적인 걸 배워라며 반대하셨습니다. 1980년 22의 정숙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책에 둘러싸인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아버지는 남의 집 일이나 하고 있을 시간에 시집이나 가라며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해 가을, 정숙과 아버지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숙이 서점 사장의 아들과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격분하셨습니다. 책장 수집 아들과 무슨 상관이냐? 당장 그만두고 집에 있어. 아버지는 왜 항상 제가 하는 일을 반대만 하시나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날의 말다툼은 정숙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화가 난 정숙은 아버지 같은 분은 평생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1985년 정숙은 결국 그 서점 사장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신 아버지는 말없이 축의금만 놓고 가셨습니다. 정숙은 아버지의 차가운 모습에 더욱 서운해했습니다. 결혼 후 정숙은 남편과 함께 작은 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대한 열정으로 서점을 일궈 나갔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서점에 들르지 않으셨습니다. 정숙은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2009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정숙은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딸과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 두 사람 사이의 오해는 영원히 풀릴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셨을까? 내가 하는 일을 한 번이라도 인정해 주셨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 정숙 씨에게 2024년 12월에 어느 추운 겨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점 한편에 쌓여있던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던 중 한 권의 낡은 시집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한 것입니다. 편지 봉투에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정숙이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리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물건들 중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정숙 씨.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단단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용서의 힘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정숙 씨는 평소와 같이 아침 7시 30분에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30년째 지켜온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서점을 찾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책향기 서점은 수원구시가지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정숙 씨가 정성껏 선별한 책들로 가득 찬 따뜻한 곳입니다. 벽면을 따라 빼곡히 꽂힌 책들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흘러나와 마치 오래된 도서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침 청소를 하며 정숙 씨는 문득 어젯밤 꾼 꿈을 떠올렸습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셨는데 정작 무슨 말인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버지 꿈을 꾸곤 했습니다. 왜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날까?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80대 후반의 김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새로운 책을 찾으러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이던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서점 운영이 쉽지 않아서요. 젊은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책을 사니까. 그렇지. 하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종이책이 좋아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숙 씨는 잠시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정숙 씨는 혼자 간단한 도시락을 먹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점을 시작한 지 30년.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남편과 함께 힘을 합쳐 서점을 키워나갔지만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정숙 씨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씨는 2009년 7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숙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정숙 씨가 종종 친구들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정숙이 서점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직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시면서도 유독 정숙의 서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셨습니다. 1990년대 초 정숙의 서점이 지역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정숙은 기대에 차서 아버지께 신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서점이 신문에 나왔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잠깐 보시더니 그렇구나 하는 짧은 대답만 하셨습니다. 정숙은 그때의 실망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정숙 씨는 서점 한편에 쌓여있는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줄어든 매출 때문에 서점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책들 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읽으셨던 책들, 그리고 인쇄소를 운영하시며 수집하신 각종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것들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는데 정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15년이 지났어도 아버지의 물건들을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숙 씨는 서점 문을 잠그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그럭저럭 하루를 버텼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정숙 씨는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인쇄소 자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인쇄소에는 늘 잉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방과 후면 그곳에서 숙제를 하곤 했는데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정숙의 공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칭찬보다는 지적이 더 많았습니다. 글씨를 또박또박 써야지. 이게 뭐냐? 책만 읽지 말고 수학 문제도 풀어라. 어린 정숙에게 아버지는 늘 엄격하기만 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이 딸을 예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유독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정숙 씨는 답답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왜 자신에게만 그렇게 냉정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밤 풍경을 바라보며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서점을 열고 또 하루를 보내겠지만 이 마음의 짐은 언제쯤 덜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모든 것을 바꿀 놀라운 발견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 정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일찍 잠에서 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 냄새와 함께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 구석에 쌓여있는 오래된 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정리하다가 중단했던 그 책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정리를 끝내자 정숙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청소를 마친 후 정숙 씨는 본격적으로 오래된 책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책들과 처분해야 할 책들로 나누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의 물건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읽으셨던 시집들, 인쇄 관련 전문 서적들, 그리고 각종 신문 스크랩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꼼꼼한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셨구나. 정숙 씨는 감탄했습니다. 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특별히 낡은 시집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소월의 시집이었는데 표지가 많이 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특히 아끼셨던 책인 것 같았습니다. 시집을 들어 펼쳐보니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 먼 후일 같은 시들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노래한 시, 그리움의 정서. 아버지의 메모를 보며 정숙 씨는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시를 통해 마음을 달래셨던 것일까요? 시집 뒷부분을 넘기던 중 정숙 씨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접혀 있는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편지,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정숙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편지를 써두셨다니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2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빼곡히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정숙이에게 아버지가 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구나. 이제라도 이 편지로나마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선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다. 아버지가 너무 엄했구나.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을 막았던 것도 서점 일을 반대했던 것도 모두 미안하다. 사실은 아버지도 책을 무척 좋아했단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했지만 늘 책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었다. 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면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책만 읽고 있으면 세상살이가 어려울까봐,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을 할까봐 걱정되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편견이었다. 내가 서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자가 혼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걱정되어서 반대했던 것이지, 내 능력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는 우리 집에서 가장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왜 그리 어려워했을까?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신문에 난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남들에게도 자랑했다. 우리 막내딸이 서점을 한다고, 책을 좋아해서 그런 일을 선택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정작 내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서툰 표현 때문이었을까? 지금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버지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것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보여준 책에 대한 사랑, 글에 대한 열정을 아버지는 늘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내 모습을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구나. 이제 아버지는 늙어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편지라도 내가 찾아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수가, 아버지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 책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책을 나누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 아버지가 미처 표현하지 못했지만 늘 응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내 딸아. 2008년 가을,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정숙 씨는 한참 동안 나를 잃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전에 쓰인 편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에 쓰신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정숙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4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점 안에는 정숙 씨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 정숙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다시 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다고요? 정숙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글씨 하나하나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에서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특히 너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다라는 문장 앞에서 정숙 씨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아버지 입으로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그 말이 편지 속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동도서 코너가 있나요? 젊은 엄마가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네, 저쪽에 있어요. 정숙 씨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지 속 아버지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책을 고르는 동안 정숙 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새롭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1995년 정숙이 서점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정숙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숙아, 내 아버지가 너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 딸이 책을 파는 일을 한다고, 똑똑하다고 말이야. 당시 정숙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엄마와 아이가 책을 사고 나간 후 정숙 씨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보여준 책에 대한 사랑, 글에 대한 열정을 아버지는 늘 주시하고 있었다. 이 문장을 보며 정숙 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인쇄소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아버지가 가끔 다가와서 무슨 책이냐? 고 물으시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질문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정숙 씨는 도시락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980년 정숙이 서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보이신 반응도 다시 생각해 보니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반대하시면서도 결국 허락해 주셨던 것,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정숙을 기다리며 걱정하셨던 모습들, 혹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걱정되어서 반대하셨던 걸까? 정숙 씨는 새로운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정숙 씨는 편지에 적힌 날짜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8년 가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2009년 봄이었으니 편지를 쓰신 지 불과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곧 돌아가실 것을 예감하고 계셨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 정숙 씨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편지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문에 난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남들에게도 자랑했다. 정숙 씨는 이 부분을 읽으며 1990년대의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점이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을 때 아버지께 신문을 보여드렸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기억.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다니 왜 그때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지 않으셨을까? 정숙 씨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편지에 쓰신 대로 표현하는 것이 서투르셨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단골 손님인 이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은퇴하신 국어 교사로 매주 한 번씩 문학고서를 사러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혹시 가족 일인가요?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셨군요. 가족 일은 정말 마음이 복잡하죠.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정숙 씨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정숙 씨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내 딸아. 이 한 문장이 정숙 씨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서야 편지로나마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서점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지 잘 받았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겨울 석양이 묘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에게는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후 며칠 동안 정숙 씨는 과거의 기억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던 시절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1978년 20살의 정숙이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터라 아버지는 경제적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정숙아, 문학을 전공해서 뭐가 되겠느냐? 차라도 실용적인 것을 배워라. 아버지의 말에 정숙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제 꿈을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책이 좋아요. 그때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도 좋지만 현실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 형편에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있느냐? 당시 정숙은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지를 읽어보니 아버지 역시 책을 사랑하셨고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딸의 꿈을 지지해주지 못해서 더욱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1979년 결국 정숙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실무 중심의 전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문학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문학구설을 빌려 읽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소설책을 읽고 있던 정숙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런 책을 읽고 있느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라. 아버지, 저는 이런 책이 좋아요. 왜 못 읽게 하시나요?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데 그런 꿈 같은 이야기만 읽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 나름대로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1980년 전문대학을 졸업한 정숙이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벌어진 일도 기억났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남의 집 일이나 하고 있을 시간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라. 아버지, 저는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일이 정말 좋아요. 좋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현실을 봐라. 하지만 정숙이 며칠 동안 설득하자 아버지는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딸의 의지를 존중해 주신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정숙과 아버지 사이에 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정숙이 서점 사장의 아들 김민수와 연애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된 것입니다. 책장 수집 아들이라고 그런 애매한 직업을 가진 집안과 무슨 상관을 하느냐? 아버지, 민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 그날 밤 정숙과 아버지는 격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정숙은 결국 아버지 같은 분은 평생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딸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걱정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서점업이 지금보다도 더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정숙은 집을 나와 자취하며 서점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의 안부를 들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가 전해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너 걱정을 많이 하신다. 혼자 살면서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는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당시에는 그런 걱정도 간섭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이 아버지 나름의 사랑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1985년 가을, 정숙과 민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결국 식에는 참석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버지는 정숙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내 선택에 책임져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라. 그때는 차가운 말로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 나름의 축복과 걱정이 담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결혼 후 정숙 부부는 작은 서점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에 책향기 서점을 개업했을 때 정숙은 아버지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서점을 열었어요. 그래, 잘해라. 아버지의 반응은 여전히 담담하셨습니다. 정숙은 아버지가 자신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들은 바로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딸이 서점을 한다고 자랑하셨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점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버지께 서점 구경을 와달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정숙은 아버지가 정말로는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지를 읽어보니 전혀 다른 이유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딸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혹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딸 앞에서 부끄러워서 오시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숙과 아버지의 관계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먹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에 만나서 안부 정도를 묻는 사이였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정숙은 후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하고 보내드린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지를 통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그 모든 기억들이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함 뒤에 숨어있던 걱정과 사랑을, 그리고 표현하지 못했던 자랑스러움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새롭게 해석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댁을 정리하러 갔다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후인 2012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비어있던 집을 정리하는 일을 미뤄왔었는데 편지를 발견한 후 용기를 내어 본격적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방 옷장을 정리하던 중 정숙 씨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보관하셨던 것으로 보이는 각종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정숙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이 첫 돌, 벌써 이렇게 컸구나. 초등학교 입학, 책가방이 몸보다 커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네.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정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세심하게 자신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두셨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숙이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 중고등학교 시절 쓴 일기장, 그리고 대학교 졸업장까지 모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정숙이 고등학교 때 학교 문집에 실었던 시 한 편이 따로 오려서 보관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라는 제목의 시였는데 당시 10대의 정숙이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담아 쓴 것이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의 등 뒤에서 나는 오늘도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말없이 일만 하시는 아버지, 가끔은 웃어주세요. 딸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시 옆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미안하다. 정숙 씨는
이 메모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도 딸의 마음을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더 뒤지다 보니 1990년대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정숙의 서점이 지역 신문에 소개된 기사였는데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스크랩해서 보관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기사 옆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숙이의 서점이 신문에 났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겠다. 정숙 씨는 이 메모를 보며 1990년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기사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을 때 그렇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모습.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며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상자 맨 밑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정숙에게 -2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첫 번째 편지보다 더 감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가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나니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구나.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렇게 작고 소중한 존재가 내 딸이라니 정말 행복했다.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첫 걸음을 걸었을 때, 첫 글자를 썼을 때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내가 자라면서 책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편으로는 뿌듯했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내가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 같아서 대견했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너를 더 엄하게 대했는지도 모르겠다. 세상의 차가움을 미리 경험시켜주면 나중에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내가 서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걱정되는 마음에 반대했지만 사실은 내가 내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몇 번이나 서점에 가보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닿지 않았다. 그동안 반대했던 내가 이제 와서 구경하러 간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멀리서나마 내 서점을 지나가며 본 적이 있다. 내가 손님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 딸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수가, 아버지가 너에게 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따뜻한 말, 격려, 칭찬. 하지만 사랑은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다. 이제 너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고 내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아버지는 그런 너를 보며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한다. 내 딸아,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아버지가 두 번째 편지까지 읽은 정숙 씨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일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시기에 쓰신 일기였습니다. 일기를 펼쳐보니 곳곳에 정숙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숙이가 서점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랑스럽다. 정숙이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 정숙이 서점 앞을 지나갔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일기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딸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통의 편지와 아버지의 유품들을 발견한 후 정숙 씨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굳어있던 원망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엄격함과 무뚝뚝함만 기억났다면 이제는 그 뒤에 숨어있던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월 둘째 주 어느 날 정숙 씨는 오랜만에 큰오빠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안부를 묻던 사이였는데 아버지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저 정숙이에요. 정숙아, 웬일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니? 오빠, 아버지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정숙 씨는 오빠에게 편지를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던 오빠도 편지 내용을 전해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편지가 있었다고?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오빠는 아버지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느꼈어요?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너를 가장 많이 걱정하셨어. 다른 형제들은 다 남자라서 어떻게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너는 여자인데다가 책만 좋아하니까 세상 살아가기 힘들까봐 걱정이 많으셨지. 정말요? 응. 그리고 너 서점 잘 된다고 국내 사람들한테 자랑 많이 하셨어. 우리 막내딸이 책방을 한다고 말이야. 오빠의 말을 들으며 정숙 씨는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밖에서는 딸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세대가 다 그렇잖아. 특히 딸들에게는 더 표현을 안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도 부끄러워서 못 하시고.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숙 씨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대 전체의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둘째 언니 정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와 가장 사이가 좋았던 자녀였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정숙아, 그런 편지가 있었다니 정말 놀랍다. 아버지가 그렇게 세심한 분인 줄은 몰랐어. 언니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보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버지는 너를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셨어. 책 좋아하는 것도, 조용한 성격도. 그래서 더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 언니의 말에 정숙 씨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유독 엄하게 대하셨던 이유 중 하나가 자신과 너무 닮아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있었어. 정숙이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걱정이다라고 하셨거든. 세상에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아. 그제서야 정숙 씨는 아버지의 엄격함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세상에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단련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12월 말 정숙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장묘를 찾았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후 몇 번째 방문이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정숙 씨는 아버지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편지 2통 모두 잘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관해 두신 제 사진들과 자료들도 다 찾았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는데 원망만 하며 살았네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의 엄격함도 걱정스러운 표정도 모두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다는 거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5명의 동창들이 정숙 씨의 서점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만나니 옛날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내가 그런 편지를 받았다니 정말 부럽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편지 하나 남기지 않고 가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마지막에라도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정숙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늦게나마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 생각이야?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선택이 옳다고 하셨으니 더 당당하게 서점을 운영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용서해 드릴게요. 아니, 용서받을 것은 저인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미안했어요.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사과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40년간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원망의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뀐 후 정숙 씨는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흐린 안경을 닦고 나서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행동들이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월이 되면서 정숙 씨는 서점 운영에도 새로운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선택을 응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기니 일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가 서점에 오셨을 때 정숙 씨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채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네, 할머니, 가족과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정숙 씨는 김 할머니에게 아버지 편지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다 그러셨어요. 마음속으로는 자식들을 무척 사랑하면서도 말로 표현하는 걸 어색해 하셨지. 할머니 아버님도 그러셨나요? 그럼요. 우리 아버지도 평생 사랑한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아이들에게 잘해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정숙 씨는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모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서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책들을 함께 읽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는 5명의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들이었는데 각자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너무 엄하셔서 가까이 하기 힘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들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사실은 딸들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숙 씨는 자신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모임이 거듭될수록 참가자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아버지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다 보니 원망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 모임 참가자 중 한 명이 정숙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너무 원망만 했는데
아버지,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정숙 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월 어느 날 정숙 씨는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인쇄소 자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업종의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곳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1950년대부터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며 내 자녀를 키워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정숙 씨는 새삼 아버지의 고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정숙에게는 아버지가 항상 일만 하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함께 놀아주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시간을 일에 투자하셨던 것입니다. 인쇄소 자리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정숙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무뚝뚝하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숙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차가 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으셨지만 딸의 안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는 편지의 모든 문장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내가 어릴 때부터 보여준 책에 대한 사랑, 글에 대한 열정을 아버지는 늘 주시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정숙 씨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인쇄소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가끔 아버지가 다가와서 무슨 책이냐? 고 물으시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방해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딸의 독서에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정숙이 도서부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반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딸의 관심사를 인정해 주신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정숙이 문집에 글을 싣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시면서도 결국 허락해 주셨고 나중에는 그 문집을 소중히 보관해 두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정숙 씨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직접적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나타나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숙아,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은 정숙 씨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감정만 바뀐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것은 서점, 손님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상업적인 관계로만 생각했던 손님들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인연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 아들과 함께 온 한 어머니가 정숙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이가 책은 좋아하는데 공부는 싫어해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정숙 씨였다면 책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공부도 잘하게 될 거예요 라고 간단히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이에게 책 읽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제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더라고요. 정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머니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숙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책 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오늘부터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겠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정숙 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70대 할아버지 손님이 서점에 오셨습니다. 손자를 위한 책을 찾으러 오신 분이었는데 고민이 많아 보이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젊은 애들이 책을 안 읽어서 걱정이에요. 우리 손자도 게임만 하고. 할아버지, 혹시 손자분께 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책을 읽으라고만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책을 읽으라고 하죠. 정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제가 책을 좋아하는 것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더라고요. 손자분께도 내가 책을 좋아해서 할아버지가 기뻐라고 말씀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감사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숙 씨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3월이 되면서 정숙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척들과도 연락을 재개했습니다. 먼저 연락한 것은 사촌 언니 정혜였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딸로 어릴 때는 자주 만나던 사이였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명절에나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 정숙이에요. 어머, 정숙아,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정숙 씨는 사촌 언니에게도 아버지의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혜 언니는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편지 한 통 남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정말 복 받은 거야. 언니, 우리도 이제 자주 만나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이후 정숙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촌들과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점의 독서 모임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 달에 2번씩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60대 초반의 김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우리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차별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걱정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떤 기억이 새롭게 해석되셨나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시집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딸 보내는 게 아쉬워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걱정되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런 나눔을 통해 모임 참가자들은 서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독서 모임의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비슷한 모임을 다른 곳에서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4월 어느 날 정숙 씨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숙 씨는 그 여성을 조용한 곳에 앉게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아버지가 자신의 직업 선택을 반대해서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예술 쪽 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세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만 하시고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숙 씨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혹시 아버님이 왜 반대하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수연 씨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요? 제 경험상 부모님들은 자식이 어려운 길을 걸을까 봐 걱정해서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숙 씨는 수연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나중에 발견한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아버지의 진심까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님과 대화해 보세요. 수연 씨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해 드리고 아버님의 걱정도 들어보세요. 분명히 풀릴 거예요. 한 달 후, 수연이 다시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버지와 대화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제 꿈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니까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고생할까봐 걱정됐다고요.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숙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숙 씨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이 되면서 정숙 씨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은 계속해서 삶의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숙 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한 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정숙 씨는 서점 앞에 작은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마음 나누기 게시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글만 올라왔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말은 안 하셨지만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글들을 읽으며 정숙 씨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8월에는 지역신문에서 정숙 씨를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마음 나누기 게시판과 독서 모임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랑은 때로 다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기사가 나간 후 정숙 씨의 서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은 80대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신문 기사를 보고 왔어요. 저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비슷한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표현이 서툴렀던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원망하며 살던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죠. 이런 만남들을 통해 정숙 씨는 자신의 경험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늦게 깨닫고 그로 인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9월이 되면서 정숙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편지 쓰기 워크숍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가족에게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편지로 써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기를 미루다 보면 결국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숙 씨가 참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에는 10명의 중장년층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가족에게 쓰고 싶은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제로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참가자는 어머니께, 또 다른 참가자는 남편에게,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한 참가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전하시면 돼요. 정숙 씨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워크숍 후 일주일 뒤 몇몇 참가자들이 정숙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편지를 전달한 후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0월, 정숙 씨는 자신도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편지에 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지 벌써 10달이 지났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거려. 엄격한 말씀도 걱정스러운 눈빛도 모두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려. 아버지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바로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게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딸 정숙 올림. 편지를 다 쓴 정숙 씨는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편지를 무덤 앞에서 소리내어 읽어드린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66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정숙 씨는 스스로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의 힘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숙 씨의 서점 책향기는 이제 단순한 서점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고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숙 씨는 서점 문을 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하루가 되자. 그리고 그 다짐은 매일매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한 통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